이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어포트 오버뷰에 대해서 공항, 출국하는 데서부터 입국하는 데까지의 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그런 표현들을 익혀봤고, 여기서 팁으로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입국하는 곳의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심사국에 갔을 때, 입국 심사대에 갔을 때 입국 심사관이 묻습니다. 먼저 패스포트를 보여주고 하게 되면 그 패스포트를 보고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뭡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m here on business. I'm here to visit my family 또는 my aunt, my sister, brother 이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친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I'm here to visit my relatives. 친척들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I'm here for my vacation. 휴가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On business, on pleasure, on holiday 또는 on vacation 이와 같이 표현하면 뭐뭐 하는 중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for business, for pleasure, for holiday, for vacation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뭇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써서 for라는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행과 관련된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맨 먼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것이 패스포트예요. 결국 이 패스포트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 패스포트를 주민등록 대신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 갔을 때 내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신원은 이렇습니다라고 보증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패스포트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스포트 뒤에 보면 바로 여러분들 비자 부분이 있고 그 입국심사에 그 스탬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간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입국에 관한 절차가 모두 다 끝나면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거기에 바로 스탬프를 딱 찍어드리죠. 어드밋하고 입국하고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해둔 스탬프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챙겨야 될 거, 여권입니다. 한국인들 그 유럽 쪽에 특히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서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 소매치기들이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국인들 여권 특히 한국인들 여행 갈 때 보면 주로 이 앞에 색을 주로 매죠. 색. 그 다음에 그런 거 백팩 또는 핸드백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여차하면 그게 소매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한국인들을 그렇게 노릴까 했더니 첫 번째는 한국인들이 제일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달러를 현찰을 많이 다니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적절한 현찰도 중요하지만 주로 카드를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죠. 물론 카드 수수료가 높긴 높습니다. 높긴 높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달러 현찰보다는 트래블러스 체크 여행자 수표를 이렇게 가지고 바꿔서 환전해 갖고 가는 거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패스포트를 노립니다. 그럼 이 패스포트가 왜 필요할까? 소매치기들이 왜 노리는 대상이 될 한국인 노리는 대상이 될까 했더니 이게 좀 어느 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 패스포트 한국인들의 패스포트가 중국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미입국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이 여권 위조 유지 여권을 사용할 때 바로 이 한국 패스포트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바로
스매치기들이 주 타깃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입국하게 되면 그 입국한 국가에서 반드시 입국 심사대까지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세 군데예요. 자,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탑승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들리게 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미그레이션이에요. 입국 심사대죠. 그래서 입국 심사 서류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기내에서 입국하기 위한 국가에 거의 도달할 때쯤 되면 사전에 이미그레이션 폼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 기재를 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입국 심사 서류와 함께 여권 제시를 하게 되면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이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수화물을 차지해야 되죠. 수화물을 찾고 그 이전에 거치게 되는 것이 쿼런틴. 그러니까 쿼런틴이 어찌 보면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이게 지금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입국장으로 들어서기 전에 입국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쿼런틴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유행병이 돌 때에는 이 쿼런틴이 바로 입국심사대 앞에서 그 쭉 통로를 거치는 데서 입국심사 바로 앞에 이 쿼런틴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검역 서류 또 필요하면 이게 우리 같은 것들 백신 접종했다는 거 증명서 PCR 증명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쿼런틴이 맨 먼저 올 수도 있고 쿼런틴이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베이지 클레임 에리어에 가서 즉 수화물 창고에 가가지고 수화물을 찾았죠. 찾으면 그 수화물을 가지고 사전에 기내에서 나눠졌던 Customs Declaration Form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여권과 함께 보여주면 최종적으로 커스텀에서도 통과되면 그냥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거치게 되는 세 군데를 우리가 CIQ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순서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I, Q, C 이렇게 될 수도 있고 Q, I, 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커스텀스 디클레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가 완전히 거쳤을 때 빠져나와서 수화물을 찾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커스텀스 커스텀스에 딱 가게 되면 카운터에 가면 세관 창구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커스텀스 디클레이션 폼에 신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nothing 없어요. to declare 신고할 물품이 없다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something to declare 우리가 이제 아주 고가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골프 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할 때 또는 뭐 비싼 그 장비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그 물품들이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국할 때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출국할 때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바로 여기서 Customs Declaration 폼에 have something to declare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없다. Nothing to declare. 뭔가 있습니다. Something to declare.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뭔 목적으로 쓰이는 물품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어, 장거리 노선 long haul flight, long haul flight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ort haul flight. 자 여기에서 haul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 끌다 끌어당기다라고 얘기를 돼 있죠. 운반하다. 누군가 사람이나 물품을 운반하다라는 의미도 haul이 드는 겁니다. long haul, haul. 자 여기서 보면 long haul flight 장거리 노선 보통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14시간 이렇게 걸리죠. 직항편도 그렇죠. 그 정도 걸리고
LA 갈 때도 그렇게 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뉴욕 쪽에 가게 될 때도 그렇게 되는 경우고 보통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리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long haul fligh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ort haul flight 우리가 단거리 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이쪽 동남아 쪽 이쪽이 short haul flight가 되겠죠. 자, 여담으로 제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게 된다면 음,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LA를 가게 되는데 그때 13시간 걸려서 간 걸로 기억해요. 13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거나 뭐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탈 때도 잘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러는 성격인데 그날도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사전에 좀 수면제 약을 좀 주길래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잠을 못 자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뒷좌석에 아마 홍콩 사람이나 아마 대만 사람 같아요. 홍콩이나 대만 아니면 중국인인데 어린아이가 이 좌석을 뒤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꾸 제 좌석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처음에는 그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 좀 신경 써라 얘기를 했더니 그 부모가 뭐냐는 식으로 이렇게 뻔히 바라보면서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겠어서 한국 승무원한테 얘기했더니 한국 승무원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승무원을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 때문에 그 13시간 동안 가는 비행기 타는 동안에 뭐 잠 한숨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거기 LA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버렸었는데 그런 경험도 바로 이 장거리 노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장거리 노선에서 타게 되면 안대나 수면용 안대나 또는 수면용 블랭킷 이런 것들을 다 주거든요. 주는데 수면용 안경 안대 이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장거리 여행에서는 푹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LCA, Low Fare Airlines, 음, LFA라고도 하고 LCA라고 Low Cost Airlines, 저가 항공사예요. 저가 항공사. 그 다음에 버짓 하게 된다면 예산이라는 뜻이에요. 예산. 버젯 에어라인스 하게 된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고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예산을 아껴 쓰다라는 개념이 드는 거니까 버젯 에어라인스 하게 된다면 항공료를 줄여서 하는 예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바로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가 되는 거죠. 음. 이제 저가 항공사는 쉽게 말해서 기내식 같은 것도 다 또는 음료 같은 것도 다 거기서 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찌어찌 따져놓고 보면 저가 항공사에서 뭐 단거리 노선은 상관없는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좀 꺼려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frequent flyers program. frequent 하면 자주라는 뜻이에요. 자주. 어, 자진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하게 된다면, 세계 여러 곳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frequent flyers progra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priority passenger. 자,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단골 고객이 되는 거죠. 이 단골 고객들에게는 뭔가를 우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는 뭐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플라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이렉트 플라이트는 어디를 경유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이렉트 플라이트는 곧바로 그 목적지로 가게 되는 직항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트랜짓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트랜짓. 자, 트랜짓 하게 된다면 이 트랜짓은 트랜스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이 트랜스라는 표현은 from here to there,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라는 라틴어 어원이에요. 라틴어 어원이기 때문에 트랜짓 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다라는 뜻이니까 환승, 옮겨 타는 것.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버스로 옮겨 타다. 이것도 바로 트랜짓이 되는 거고, 지하철에 2호선에서 3호선으로 옮겨 타다. 이것도 트랜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짓 플라이트 하게 된다면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 환승 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를 거쳐서 거기에서 내렸다가, 그랬을 때 수화물은 별도로 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 수화물은 별도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수화물은 그 편명에 맞춰서, 경유하는 편명에 맞춰서 이게 잘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화물 태그에, 배지 태그에 보면 그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그 수화물 처리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경유 노선을 이용해서 갈 경우에, 그전에는 직항 노선이 많지가 않았었죠. 또 예전에는. 자, 그래서 경유 노선을 타고 경유 노선이 그래서 조금 저렴한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대폭으로 또 비쌀 때도 있어요. 또 피크 시즌이 되면 경유하는 곳에 있어서. 자, 그랬을 때 수화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트랜짓 한다고 해서 수화물을 이렇게 옮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 수화물이 다 내려져서 이렇게 수화물 창고로 옮겨갈 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으로 분류돼서 또 다른 빙의편으로 옮겨지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캐리앤 배기지나 퍼스널 빌렁잉스, 개인 소지품 같은 것만 들고 가서 또다시 트랜짓 카운터로 가게 되면 트랜지트를 하기 위한 탑승 게이트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connecting flight라는 표현, connect, 연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connecting flight 하면 연결편,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로 연결하다. 마태 트랜시나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에어라인을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그 안내사항, 팁스가 될 수 있도록 팁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1번. May I see your passport and ticket, please? 자, may I. 뭐뭐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패스포트와 티켓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패스포트와 티켓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랬을 때 here. 자,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뭐 우리말을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외국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표현이 여권, 그 다음에 항공권, 이걸 먼저 확인하죠. Here you are. Would you prefer aisle or window seat? 자, aisle. 여기 SES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aisle이에요. aisle. aisle.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통로. 그러니까 비행기에 3열이 되어 있고, 3열을 하게 된다면 창쪽, 양측 창쪽에 세 좌석분 두 좌석, 그 다음에 가운데 좌석에 뭐 5석, 7석 이런 식으로,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뭐 7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통로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작은 저가항공사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통로가 하나죠. 하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창 쪽에 앉는 사람, 그 다음에 통로 쪽에 앉는 사람. 물론 이제 선호하는 것이 다르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좀 색다른 광경을 좀 보고 싶고 호기심 때문에 아일 시트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시트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게 될 때 만약에 창가 쪽 사람이 윈도우 시트에 앉은 사람이 뭐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사실은 일어나주고 앉았다 하는 것이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야, 그래서 창가 쪽에 앉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이 시트를 원합니다. 음, 그리고 그 어,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는데 탑승과 보딩 패스 받기 위해서 이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좌석 배정을 받을 때 먼저 가게 되면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에서 그 에머전시 시트이 있어요. 예, 비상구 통로, 에머전시 엑시트라고 해야죠. 비상 탈출로가 있죠. 거기 시트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물론 이제 승무원이 앉는 좌석이 있고 바로 옆에 엑시트 출구가 있죠. 비행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그 자리는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emergency exit seat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게 어떤 항공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요금을 좀 차별해가지고 주는 경우에서 특별히 그 좌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약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 그 보딩하기 위해서 비행기 출국하기 위해서 그 탑승 카운터에 가서 수속을 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may I have emergency exit seat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여기서 ICC나 윈도우시 그런 개념도 중요하고 emergency exit seat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ant to have a aisle seat, please. 자, 통로 쪽에 좌석을 원합니다. How many pieces of baggage do you have? 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보면 출국을 위한 탑승 카운트예요. 탑승 카운트. 자, 어,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배기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총체적인 집합명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기지, 복수가 없으니까 배기지스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여기 pieces 나와 있어요. 이 pieces. 원래 piece가 한 개, 낱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를 붙임으로써 이거를 배기지를 셀 수 없는 것을 복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량명사 그런다고 했죠. 계량명사. 자, 그래서 수를 셀 수 없는 명사의 그러니까 복수가 없는 명사에 복수 표시를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머 포인트에서 배웠던 것이 명사에는 수가 있다.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있고 그랬을 때 단수로만 쓰이는 것, 또 복수로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는 복수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계량 단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배기지 같은 건 낱개, 한 개, 두 개, 뭐 컵, 그 다음에 글래스 또는 뭐 피스 또는 소프라는 표현도 있어요. 비누 조각이라는 소프라는 것도 있어요. 소프. 그다음에 케이크라는 표현도 있어요. 케이크 오프 소프. 쪼가리. 그다음에 빵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계량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화물 가방이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two. 보통 두 개까지는 가능하죠. 무게 제한이 있고요. Could you place your luggage in here, please?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배기지가 나와 있고, 러기지가 나와 있어요. 배기지는 뭐고, 러기지는 뭐고, 혼동할 필요가 없죠. 당황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표현인데, 미국식 표현과 영국식 표현에서 선호하는 표현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 있다라고 한다면, 개체를 하기 위해서, 인당 소지할 수 있는 수화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계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저기 무게를 낮추는 거죠. 그 올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 체크가 끝나고 나면 그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바로 수화물 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ould you place your luggage in here, please? 자, 여기에다가 수화물을 좀 올려놓으시겠어요? Yes. Here is your boarding pass. 자, 보딩 패스가 여기 있습니다. 탑승권이 여기 있습니다. Your departure gate will be gate 55. 55번입니다. 자, 출발 탑승 게이트가 55번 게이트입니다. And your departure time is 7:50. 자, 출발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Thank you. 됐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and ticket, please? Here you are. Would you prefer aisle or window seat? I want to have an aisle seat, please. How many pieces of baggage do you have? I have two. Could you place your luggage in here, please? Yes. Here is your boarding pass. Your departure gate will be gate 55. And your departure time is 7:50. Thank you. 자, 이걸 실제 대화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and ticket, please? Here you are. Would you prefer aisle or window seat? I want to have an aisle seat, please. How many pieces of baggage do you have? I have two. Could you place your luggage in here, please? Yes. Here is your boarding pass. Your departure gate will be gate 55, and your departure time is 7:50. Thank you. 자, 여기까지 해서 1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